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 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순위를 상위 5개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순위는 정말 떡하니 크게 오른 종목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모더나입니다. 이게 작년 이맘때쯤에는 50불대였던 것 같은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아래 차트가 모더나고요. 위에 차트가 바이오엔테크, 화이자랑 같이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모더나는 작년 이맘때쯤에 고점이 90불대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덧 500불을 지금 바라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역시 어제도 마찬가지로 mRNA 기존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두 회사가 급등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화이자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 두 회사에 비할 바 못되죠. 모더나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참 싶은데요. 하지만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2022년, 2023년 이후에 백신 인도 계약에 따른 매출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고 하면 아직도 매력적이다. 가치평가다 이렇게 하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맞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주가가 오르는 속도에 따르면 모멘텀 플레이 쪽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러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우치 소장이 FDA가 8월 안으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전면 승인을 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부와 학교와 대학 이런 쪽에서 백신이 완전히 승인되면 접종을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이미 승인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물어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백신들이 승인이 난 것이 아니라고요. 긴급 사용 허가가 떨어진 것 뿐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FDA 승인과 사용 허가는 법률적으로도 해석으로 따질 때 엄연히 다른 것이고요. 물론 제약회사가 백신을 마케팅하거나 이제 프로모션 할 때도 긴급 사용 허가 때는 이렇게 상당한 이제 제약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보건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한계가 있죠. 승인 시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승인이 나는 게 백신 회사들한테는 굉장한 어드밴티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어제 스위스 보건 당국이 모더나 백신에 대한 12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 사용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스위스가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미국으로도 이런 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일 텐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모더나는 현재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투여할 수 있는 에이지 리ኳ이어먼트, 그러니까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얀센과 이제 화이자와의 백신 간 비교인데요. 화이자는 참고로 이제 12세 이상부터 접종이 가능하네요. 이것은 이제 연령 구간별 백신 접종 비율인데요. 아무래도 모더나랑 이제 얀센은 못 맞다 보니까 17세 이하의 청소년과 아동층에서 미접종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와 같은 백신 회사 입장에서는 잠재 고객들이 많다고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일 텐데요. 모더나가 세 번째 접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2번 맞던 걸 3번 맞춰야 된다는 건데요. 이유로는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2차 접종 후에는 예방 효과가 뛰어나지만 델타 변이가 워낙 확산이 되면서 나온 결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텐데 계속 접종을 맞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듭니다. 네. 모더나는 8월 말까지 세 번째 주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문제는 이걸 또 파우치 소장이 모더나의 이런 추진을 매우 찬성한다면서 나섰다는 겁니다. 파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헬스팀 일원이자 대통령의 최고 의료 보좌관이란 위치 때문에 그의 말에 더욱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세 번째 접종을 위한 추진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직은 CDC가 이 세 번째 샷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었고요. 세계보건기구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세 번째 부스터 샷이라든가 이런 백신을 더욱더 사용하고 낭비하게 되면은 한국같이 코로나 백신이 상대적으로 도입이 늦거나 신흥국가같이 백신이 많이 없는 쪽에 배분될 수 있는 백신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한편 아주 시기가 묘하게도 모더나는 회사의 사정으로 당초 이달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던 백신 물량의 절반 이하만 공급하기로 한국 정부에 밝혔습니다.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 절반 이하의 물량만 주겠다는 건데요. 모더나는 이것을 본인들의 생산 관련 실험실 때문이다. 문제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 이런 악재가 있었으면은 미국 현지에서 거래되는 모더나의 주식에도 타격이 있었을 거고요. 관련 기사도 있었을 텐데 눈치 있고 찾아봐도 그런 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아쉽고요.
네, 이것은 모더나의 분기별 매출 추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아주 잘 나왔었고요. 특히나 2분기 마진율이 총 매출 총이익률이 73%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을 좀 열광시켰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였던 세 번째 부스터샷에 대한 승인이 나게 되면은 이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의 상당 부분 또 업사이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주당 순이익도 올해 1분기부터는 지금 흑자로 돌아섰었습니다. 이제 사실상 탄탄한 대형 기업으로 완전 커버린 것인데요. 작년에는 벤처기업, 올해는 공룡 기업, 참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위를 기록한 타이슨 푸드입니다. 타이슨 푸드도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EPS 비트 이렇게 보이시죠?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지금 예상치를 꺾어버렸고요. 무엇보다 21년 전체 매출 가이던스도 기존의 컨센서스보다 더 높은 쪽으로 상향을 시키면서 투자자들을 기쁘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타이슨 푸드의 사업 부문별 매출인데요. 거의 전 부분 고른 성장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부분이 되게 재미있는데 치킨, 비프, 포크 이런 식으로 사업 부분이 나뉘더라고요. 실제로 타이슨 푸드의 기업 자료를 좀 보다 보면은 좀 배가 많이 고파지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사실 좀 힘들고요. 뭐라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뭐라도 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락 종목 5가지입니다. 5가지 종목 다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 관심 주시는 분야는 아닌데요. 그래도 3위와 5위를 보시면은 원유 관련 에너지 기업들이죠. 그래서 유가가 하락했겠거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70불대를 올라가는 듯 싶었다가 다시 66불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로는 중국 내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서 원유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최대 원유 수입국 중 하나죠. 실제로 중국 지금 전역에 민난성, 지금 시추안, 후베이, 후난, 저장, 장수, 샹동, 랴오닝까지 해가지고 수다맨 컨셉으로 제가 읽어봤고요. 신규 확진자가 전역에 좀 발생을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지금 점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 한껏 긴장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중국 방역 당국이 확산에 따른 해법으로 다시 봉쇄 조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엄격한 락다운 시행은 아무래도 내수 경기를 악화시킬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다시 낮춰 잡았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순달람의 이제 히든 코너인데요. 이번 주에 시작인 순달람이니까 미래에셋증권 전체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신 10가지 종목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순위를 좀 보니까요. 3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국의 빅테크, 아마존과 알파벳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백신, 모더나와 화이자가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전기차 밸류체인, LIT ETF와 테슬라, 그 다음에 푸타일라이라는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재밌는 기업은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하이 푸타일라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글로벌 음극재 점유율 2위 기업입니다. 1위는 어디냐고요? 비상장입니다. 푸타일라이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가 CATL, LG화학, 삼성 SDI, BYD 이렇게 쟁쟁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음극재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존재감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테슬라가 2% 좀 올랐습니다. 금요일에 2% 빠지더니 다시 바로 올랐죠. 이유로는 제퍼리스에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등급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올렸고 목표 주가도 $700에서 20% 넘게 올렸습니다. 제퍼리스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대규모 양산을 할 수 있는 전기차 리더이자 혁신 기업이라는 점과 마진 관리가 탁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시선들이 확실히 좀 많이들 바뀌는 것 같고요. 한편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양산은 내년으로 밀렸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 같고요. 한편 중국 SNS 웨이보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25,000불짜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후반대의 차량, 테슬라 해치백, 첫 시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손문으로 밀어봤을 때 이 차는 모델 2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모델 3에 비해서 가격이 더 싸고 컴팩트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코나 같은 B 세그먼트에 자리하는 정도의 사이즈의 자동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제품이 제작됐었다면 곧 테스트가 진행된다는 소리인데요. 이것은 테슬라가 내년쯤에는
해치백을 모델 2를 생산할 수도 있겠다는 말입니다. 코나와 비슷한 사이즈인데 참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테슬라가 인도 정부에다 로비를 잘 해가지고 인도에서 전기차 수입세를 파격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중국에 뭐 맞먹을 정도로 전기차 성장성이 좀 돋보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좋은 장기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